저기가 어디야? 한국 청계천이라던데?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한 영상으로 인해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걷는 하얀 백로.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시민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맑은 하천.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시 복원이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정교하게 꾸며진 거대한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15년간 거짓 개발을 폭로해온 냉소적인 환경. 저널리스트 레이첼 번즈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이첼 번즈입니다. 41살.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사람들은 저를 환경감시자라고 불렀습니다. 폭로자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게 됐어요. 프랑스 리옹 근처 화력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냈어요.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만들었죠.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이 오염됐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개발이라더니 결국 우릴 죽이는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환경 저널리스트가 됐어요. 15년간 각국의 거짓 개발을 파헤쳤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복원 프로젝트. 실상은 벌목회사의 면죄부였죠. 인도의 겐지스 강 정화 사업. 예산은 사라지고 강은 더 오염됐습니다. 중국의 생태도시 프로젝트.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났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알렸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날도 워싱턴 DC의 본사 앞이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갔어요. 노란 은행나무 잎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저는 묵직한 카메라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진짜다. 국제생태포럼. UN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던 그 발표. 청계천 복원 사례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발표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5,247명의 상인과 3년간 협의했습니다.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로, 담비, 심지어 수달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주시죠. 조작되지 않은 데이터로요. 발표자는 당황했어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시아의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나 감성팔이였습니다. 사진 잘 찍는 게 전부죠. 현장엔 진실이 없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국가생태부의 루옌 웨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칭화대학 출신. 중국 정부의 생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죠.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먼즈 씨,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서울은 홍보에만 능한 나라입니다. 진실은 현장에 없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입니다. 감성 따위 팔지 않죠.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이틀 후였어요. 서울시 생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거였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폭로자가 되겠어.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줄리안 리머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출신 프로듀서. 제 동료이자 파트너였죠. 레이첼 들었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초청장 보냈다며?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함정이야. 분명히. 완벽해. 줄리안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대박이야. 완벽한 폭로 콘텐츠잖아.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생각해봐. 서울이 쇼라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야. 전 세계가 속고 있는데 레이첼 번즈가 진실을 밝히는 거지. 시청률 폭발할 거야.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제가 늘 해온 일인데. 준비해.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출발할 거야. 줄리안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제가 포도밭에 서 있는 사진.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포도송이를 손에 들고요. 레이첼, 이 땅은 우리를 먹여 살려. 그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자연은 배신하지 않아.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렌즈 2개, 녹음기, 노트북, 삼각대, 그리고 제 냉소. 그게 제 무기 전부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 사진, 야생동물 목격담, 시민 인터뷰 영상.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완벽한 건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겐지스 강 정화 프로젝트. 발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강은 여전히 시커머웠어요.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존 복원이라더니 현장엔 벌목된 나무만 가득했습니다. 서울도 똑같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루엔 웨이였어요. 먼즈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가신다죠? 어떻게 알았어요? 소식은 빠르죠. 그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이용할 겁니다. 이용이요? 외국인의 인증 도장이 필요한 거죠. 홍보용으로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지 않아요. 그럼 잘 됐네요. 루엔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뒤엔 항상 거짓이 있다는 것. 환경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의 터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잊습니다. 이익 앞에서요. 서울, 내 진짜 얼굴을 보여줘. 저는 중얼거렸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공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끌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를까? 혹시 정말 진짜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간 쌓인 경험이 말해줬어요. 완벽한 건 없다고. 특히 아시아에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저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도시. 제가 폭로할 도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 14시간. 좌석에서 거의 자지 못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5월의 서울. 생각보다 더웠어요. 끈적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택시를 잡았어요. 노란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은 50대쯤 돼 보였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시 생태환경연구소요. 아, 청계천 쪽이네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곳 가시네. 거기 요새 외국 사람들 많이 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회색빛 하늘 아래 회색빛 도시. 역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도시로 들어갈수록 건물은 빽빽해졌어요.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 네온 사인. 광고판. 사람들이 바삐 걸어 다녔어요.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아, 미국. 좋은 나라죠. 그는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우리 서울 좋아요. 요새 많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하다고요? 이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졌어요. 하늘이 좁아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청계천이에요.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다리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 보인다고 진짜 깨끗한 건 아니에요. 중국의 위장 생태 도시에서도 물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화학 처리한 거였죠. 관광객들 많이 와요. 기사님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밤엔 더 예뻐요. 불 켜면요. 불이요? 네. 조명이 있어요. 예쁘게 꾸며놨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명 마이너스 연출용.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최첨단 건물이었습니다. 10층쯤 돼 보였어요. 햇빛에 유리가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냉방이 느껴졌어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인테리어. 벽면엔 청계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 레이첼 번즈님이시죠? 맞아요. 박도윤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지친 얼굴, 부은 눈. 14시간 비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5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검은테 안경을 쓴 남자.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재킷에 청바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박도윤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울은 쇼가 아니라 실험실입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실험실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실험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지요. 결과는요? 직접 보시죠. 그는 돌아서 걸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대형 화면들. 10여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이건 지난주 촬영된 겁니다. 박 박사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물가였습니다. 청계천으로 보였어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로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냥하는 장면이죠.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분명 백로가 맞았어요. 긴 부리, 하얀 깃털, 날렵한 움직임. CCTV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인 카메라입니다. 청계천 전 구간에 설치돼 있어요. 누가 관리하죠? 서울시 생태국과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인 카메라 마이너스 조작 가능성? 박 박사는 제 노트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화면들도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들을 봤어요. 각각 다른 장소였습니다. 물가, 숲, 공원. 이건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박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수질, 수온, 용존산소량, 생물 다양성 지수. 그래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완벽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전부 거짓이었죠. 조작은 더 고급스럽게 포장될수록 위험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 직접 현장을 가시죠. 박 박사가 말했어요. 데이터보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현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는 제 눈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즈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그럼 좋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보여주는 것도 문제 없겠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도시 한복판을요. 빌딩 숲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요? 야생동물이 산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줄 건 보여주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게 제 일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백로. 데이터 그래프. 박 박사의 말투.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건 의심스러워요. 인도에서도 완벽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완벽한 자료를 봤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죠. 호텔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고급 호텔. 방은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빽빽한 건물들. 저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아니, 거짓이 숨어 있겠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레이첼, 눈으로 본 것만 믿어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녹음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제 냉소를 단단히 무장해야 했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회색 재킷 대신 흰색 셔츠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사실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아침 서울은 복잡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도로가 막혔어요.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밀도에서 생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후 2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양옆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복원 현장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는 분.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온 분. 혼자 앉아 물을 바라보는 분.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았어요. 엄마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전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고가도로 및 콘크리트 기둥들. 그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청계천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 쓰레기가 가득한 하천.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온갖 폐기물. 악취가 심했어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이 근처를 피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언제 복원했나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걸렸어요. 3년이요? 2,500억 원이 들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상인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요. 박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247명이었어요. 전부 설득했나요? 일일이 만났습니다.
3년 동안요. 그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회의하는 장면들, 서류 더미, 울고 있는 사람들. 쉽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이는 작은 파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지저귐. 인도에선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요. 중국에서도요. 그곳엔 침묵만 있었어요. 죽음의 침묵. 그때였어요. 물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백로다. 카메라 꺼내.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어요. 하얀 백로 한 마리가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며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줌을 당겨 백로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백로는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부리가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리고 순간 부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재빨랐어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저거 봐. 진짜네.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 새 봐. 물고기 잡았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백로야. 청이지. 저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삼키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보였어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작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백로가 날갯짓을 했어요. 물가를 벗어나 좀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시민들이 청이라고 불러요. 청계천의 청자를 따서요. 저 백로가요? 3년째 살고 있어요. 겨울엔 남쪽으로 갔다가 봄이면 돌아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백로는 여전히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같은 새라는 걸요. 발목에 표식이 있어요. 보이세요? 저는 다시 줌을 당겼습니다. 백로의 왼쪽 발목. 작은 밴드가 보였어요. 연구용 표식입니다. 개체 추적용이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백로를 보고 있었어요. 저 백로 자주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침마다 봐요. 아이들 데리고 자주 와요. 정말 저기 사나요? 연출 아니고요. 제 질문이 조금 공격적이었나 봅니다. 여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출이요? 여기 누가 새를 데려다 놓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빵을 꺼냈어요. 작은 조각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먹이 주려고요. 물고기가 많아야 청이가 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노인 한 분, 젊은 남자 한 명,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 모두 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주 본다고, 익숙하다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겨울엔 안 보여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데로 갔다가 봄에 돌아와요. 제비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더 많은 장면을 찍었습니다. 백로, 사람들, 물, 나무, 햇빛.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연출 같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시관이었어요. 입구에 들어가자 시원한 냉방이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패널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복원 전 사진, 흑백으로 된 오래된 사진들, 고가도로, 검은 하천, 쓰레기, 복원 과정, 철거하는 장면, 땅을 파는 장면, 물을 흘려보내는 장면, 복원 후 사진, 지금의 청계천, 맑은 물, 녹지, 사람들. 저는 한 패널 앞에 멈췄어요. 상인협의 과정이라는 제목. 5,2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요. 회의록이 쌓여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산더미 같았습니다. 일일이 만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일이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 매주 회의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상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회의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종이 더미가 느껴졌어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진짜 무게. 사람의 무게.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두 명을 위한 쇼가 아니었네요. 박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는 다른 패널들을 봤습니다. 예산 내역, 공사 일정,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어요. 숨기는 게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로는 여전히 물가에 있었어요. 이번엔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하얀 깃털이 빛났어요. 마치 빛을 머금은 것처럼.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냉소가 아니라 감동 때문에.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가 차를 몰았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어디 가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야생동물 모니터링 센터예요. 차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양옆으로 숲이 펼쳐졌어요. 여기도 서울이에요? 서울시 경기 아닙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현대식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곳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자 공기가 달랐어요. 도심보다 맑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한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 짧은 머리에 검은 테 안경.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이민지 연구원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어요. 고마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민지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야생동물 사진. 담비, 너구리, 고라니, 삭. 모두 서울에서 촬영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찍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요. 이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날짜와 위치가 다 기록돼 있어요.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 각각 다른 장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관찰 시스템이에요. 이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무인 카메라가 327대 설치돼 있어요. 327대요? 네. 산림, 하천, 공원 곳곳에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숲속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고 날렵한 동물.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비입니다. 이민지가 말했습니다. 담비였어요. 분명했습니다. 긴 몸통, 짧은 다리, 갈색 털. 도심 근처에서 담비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북쪽 산에서 자주 목격돼요. 이민지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또 다른 화면엔 너구리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라니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서울에서 촬영된 거예요? 전부 서울시 경기 아닙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GPS 추적 자료예요.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점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담비 한 마리의 3개월 이동 경로입니다. 이민지가 설명했어요.
북쪽 산에서 시작해서 도심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경로가 상세했어요. 날짜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시간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어떻게 추적한 거죠? 개체 포획 후 GPS 목걸이를 착용시켰어요. 아프지 않나요? 동물이요. 무게가 15g입니다. 동물에겐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를 더 이동 패턴, 활동 시간, 먹이 사냥 장소,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조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GPS는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돼요. 서버를 조작하면요? 불가능해요. 독립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분석 결과예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개체별 유전자 지도, 혈통 분석, 건강 상태 평가. 왜 이런 걸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개체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요. 이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근친 교배가 일어나는지 질병이 확산되는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이었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조작하기 힘든 데이터였어요. 개체수 변화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이입니다. 그래프는 우상향이었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2005년에 3마리였어요. 이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17마리예요. 살근요? 2005년엔 목격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5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증가 곡선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급격하지 않았어요. 꾸준했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민지가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은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조작이면 이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간 거짓말을 할 순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5년. 제가 환경 저널리스트로 일한 시간과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짓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쌓아 올렸어요. 더 보여드릴까요? 이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냉동고가 있는 방이었어요. 이건 샘플 보관소예요. 이민지가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작은 튜브들이 빼곡했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혈액, 털, 배설물 샘플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용이죠. 저는 한 튜브를 들어봤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이 하나하나가 동물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에요. 이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튜브를 도로 놓았습니다. 냉동고 문을 닫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숲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어떤 새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를요. 먼즈 씨. 이민지가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뭘요? 이게 가능할까 하고요. 이민지는 숲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강하다고요? 회복력이 있어요. 기회만 주면 돌아와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회복력, 기회, 돌아옴. 그 단어들이 낯설었어요. 저는 파괴만 봤으니까요. 15년 동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여줘서요. 천만에요. 이민지가 웃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게 제 일이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 박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으로 센터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건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단비, 작, GPS 데이터,
유전자 분석. 15년의 기록. 그리고 저는 적었습니다. 의심이 흔들린다. 처음으로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케네디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달라진 걸까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밀린 업무가 쌓여 있었어요. 이메일 237통. 메모 수십 장. 하지만 저는 서울 영상부터 편집했습니다. 백로. 청계천. 이민지 연구원. 박도윤 박사. 모든 장면이 선명했어요. 가짜 같지 않았습니다. 3일 밤을 새워 편집했어요. 20분짜리 다큐멘터리 초안. 제 15년 경력 중 가장 공들인 작업이었습니다. 국제생태 다큐 피칭 회의. 뉴욕 맨해튼의 한 회의실. 각국 프로듀서와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찍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줄리안 리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어요.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폭로 제대로 한 거지.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루이엔 웨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레이첼 번즈 감독의 발표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을 폭로하러 갔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루엔이 팔짱을 꼈습니다. 15년간 저는 거짓 개발을 파헤쳤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브라질, 인도, 중국. 루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울도 그럴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울은 진짜였어요.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백로가 물가를 걷는 장면. 천천히 사냥하는 모습. 주변 시민들의 미소. 청계천 복원 전후 비교. 검은 하천에서 맑은 물로. 쓰레기 더미에서 녹지로. 이민지 연구원의 설명.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GPS 추적 데이터. 5,247명의 상인 이름. 3년간의 회의록.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BBC 소속이었어요. 정말 조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저는 조작을 봐왔어요. 이건 다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들은 왜 실패했나요? 저는 루엔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부족해서죠.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서울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5,247명. 3년간의 회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면 중국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야. 근거요? 저는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당신네 내부 보고서가 증거예요.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베이징 생태도시 프로젝트.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3,500가구 강제 이주. 모상금 미지급. 환경 영향평가 생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수저우 하천 복원 프로젝트.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화학 물질로 수질 조작. 실제 생태계 복원 실패. 루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네 방식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서울은 자연이 돌아올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청계천의 석양. 물 위로 백로가 날아오르는 장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위해 도시를 꾸민 게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강물을 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루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중국 언론진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뭡니까? 서울시와 협력할 건가요? 중국 정부 반응은요? 언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줄리안이 서 있었어요. 레이첼. 그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넌 폭로자였어. 왜 갑자기 옹호자가 됐어? 줄리안, 나는. 다음 프로젝트 생각해봐. 그가 말을 끊었어요. 이러다 신뢰 잃어. 내 15년 경력이 물거품 돼.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 줄리안이 비웃었어요. 넌 속은 거야. 레이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본 거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난 너랑 더 이상 일 못해. 그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줄리안.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 서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먼즈 씨. 루엔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끝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업계에서요.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백로, 담비, 시민들의 얼굴, 최은택 씨, 이민지, 박 박사. 이게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 백로의 날갯짓, 이민지 연구원의 담담한 목소리.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서울로 가기로. 이번엔 영구적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줄리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박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요? 청계천 복원 당시 상인이요. 실제로 겪은 사람요. 다음 날. 청계천 근처 가든파이브. 대형 상가 단지였어요. 전자제품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각종 전자기기. 한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은택전자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였어요. 선반엔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뭔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택 씨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누구시죠? 레이첼 번즈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최 씨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아,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그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이미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녹차예요. 좋아하세요? 네. 차를 따라주며 그가 말했어요. 무엇이 궁금하세요? 청계천 복원 당시 이야기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복원 당시 상인이셨죠? 그럼요. 25년 장사했죠. 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서 전자제품 팔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내 전부였죠. 가족은요? 아내랑 딸 하나 있었어요. 딸은 대학생이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복원 계획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화났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화나죠. 생계가 무너지는데요. 반대하셨어요? 물론이죠. 시위도 나갔어요. 그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최 씨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매일 나갔어요. 석 달 동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매일 새벽 찾아왔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요? 매일이요. 비 오나 눈 오나. 그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처음엔 화났죠. 그가 말했습니다. 말만 들으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요. 하지만 달랐나요? 달랐어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딸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형편을, 우리 가족 사정을요.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3학년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3개 하고 있었죠.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죠.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어요. 그 공무원이 말했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전 지원금에 교육비 지원도 넣겠다고요. 정말요? 딸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을 화면에 담았어요. 그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다른 상인들도 그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각자 달랐죠.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은 빚 문제.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한 명 한 명 다 들어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요. 포기하지 않고요. 저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최 씨를 바라봤어요. 후회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더 좋아요. 그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매출도 늘었고요. 그것뿐인가요?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딸이 졸업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 다녀요. 결혼도 했고요. 그는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딸 결혼식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옆에 최 씨와 아내가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 청계천 가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백로 보러요. 청이요? 네. 시민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는 창밖을 봤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고가도로를 부수고 물을 흘리는지요? 지금은요? 이제 알겠어요. 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봄이었어요. 돌봄이요? 우리를 돌보고 자연을 돌보고 도시를 돌본 거예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세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서울을요? 한국을요? 최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뭘요? 서울이 뭔지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제 언론 발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 모델에 대한 공식 평가회였습니다.
UN 본부 회의실. 저는 초대받았어요.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기자들, 환경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루옌 웨이.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청계천 복원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발표가 이어졌어요. UN 환경계획 대표, 세계은행 관계자, 각국 환경부 장관들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 모델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루엔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서울 모델은 과대평가됐습니다. 루엔이 일어섰습니다. 작은 도시에서나 가능한 방식이죠.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중국의 대도시들은 다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살아요. 서울처럼 할 순 없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먼즈 씨.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해야겠어요.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레이첼 번즈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5년간 거짓 개발을 폭로해온 환경 저널리스트예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울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루엔을 봤어요. 서울은 진짜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도시 크기와 관계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루엔이 물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최은택 씨의 인터뷰. 이건 개발이 아니었어요. 돌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은 5,247명을 일일이 만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3년 동안요. 중국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엔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베이징 생태도시.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3,500가구 강제 이주. 사전 협의 없음. 수저우 하천 복원. 저는 계속했습니다. 화학 물질로 수질 조작. 2년 후 원상 복귀. 상하이 습지 공원.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산 횡령. 실제 복원 면적 발표의 40%.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어요. 루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당신네 방식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자연은 통제되지 않아요. 저는 청계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자연에게 돌아올 집을 지어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연은 돌아왔습니다. 백로 사진, 담비 사진,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계천. 그들은 카메라를 위해 도시를 꾸민 게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강물을 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루엔은 자리를 떴습니다. 중국 언론진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울 모델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뭔가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요?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배울 게 더 많으니까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줄리안이었습니다. 레이첼.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안, 미안해. 저는 복도 벽에 기댔어요. 내가 틀렸어. 그가 말했습니다. 넌 옳았어.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다큐 만들자.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서울 이야기로. 제대로 된 걸로.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넌 이겼어, 레이첼.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유엔 본부 밖 광장.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이긴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별을 보기 힘든데 오늘은 보였어요. 선명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영구적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익숙한 습한 공기.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대 초빙연구원. 제 새로운 직함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요.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은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청계천 근처예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요. 빽빽한 간판들이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회색빛 아파트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변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울은 그대로인데 제가 변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면 사람은 변하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5층. 창문으로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완벽해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카메라 몇 대, 노트북, 옷까지, 그리고 아버지 사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제 새 집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연구소로 출근한 첫날. 이민지가 저를 맞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보여줘서요.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이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켰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송년회가 열렸어요. 연구소 회의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파전.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죠.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은택 씨도 왔어요. 어서 와요, 선생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좋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딸은 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있죠. 곧 아기 낳아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될 거예요. 축하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배를 했어요. 서울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소주였습니다. 처음 마셔봤어요. 독했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레이첼. 박 박사가 불렀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어섰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잡으러 왔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발견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서울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믿지 않았죠. 개발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저를 가르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법을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하는 법을요. 냉소가 아니라 희망을 갖는 법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이제 저는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요. 서울의 이야기를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리고 난 울어요. 최 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선생님한테요. 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게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줬죠. 이민지가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민지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백로가 날아오르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처음 찍은 사진. 청이죠? 맞아요. 어제도 봤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이 생각났어요. 떨리던 손, 흔들리던 마음, 무너지던 냉소. 이제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청이가 돌아왔는지요? 왜요? 최 씨가 물었어요. 집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청계천이 집이 됐으니까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원즈 씨도 이제 집이 생긴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청계천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요. 어딘가에서 청이가 잠들어 있겠죠. 내일 아침이면 깨어날 겁니다. 다시 날아오를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였어요. 먼즈 씨.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요? 서울 모델이 UN 지속 가능 도시 표준으로 채택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세요. 청계천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꿈꾸고 있었어요. 저도 꿈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꿈. 냉소가 아니라 희망의 꿈.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꿈. 아파트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레이첼, 자연은 배신하지 않아.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맞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은 배신하지 않아요. 기회만 주면 돌아와요. 그리고 사람도요.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하늘의 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니까요.